한양 종로의 교방청은 해가 지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붉은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저마다 머리에 꽃을 꽂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향이라는 이름의 기생은 한양에서 가장 귀한 몸으로 손꼽혔습니다. 시조 한 수로 양반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가야금 한 곡으로 수심을 풀어주는 그녀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일패 기생이었습니다. 왕족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였기에 그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명예였습니다. 오늘도 교방청 마당에는 매향을 보기 위한 양반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향은 단 한 사람의 초청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육조 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가장 정무경이었습니다. 정무경은 한양에 손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3대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고 집안의 재산만 해도 만석군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나이의 순을 넘긴 그는 이미 벼슬에서 물러나 유유자적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지내던 그에게 매향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시를 논하고 서화를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그의 유일한 벗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정무경은 매향을 위해 교방청 근처에 아담한 별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방에 서책과 악기를 가득 채워주었고 계절마다 꽃을 심어주었습니다. 매향, 그대가 있어 이 늙은이의 남은 생이 허무하지 않소. 정무경이 가야금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매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무슨 귀한 몸이라고 이리 과분한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한양 어느 규수보다 귀한 분이요. 그 지혜와 재능이라면 궁궐에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요. 매향은 어려서부터 기생이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총명함은 남달랐습니다. 경서와 사설을 읽고 한시를 짓는 것이 다른 기생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왕족들이 연회를 열 때마다 불려가 춤과 노래를 선보였고 중국 사신들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 매향이 유독 정무경을 아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을 넘어 한 사람의 예인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시를 읊고 검은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무경은 매향에게 고급 비단을 선물했고 귀한 서책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매향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늙은 양반이 기생에게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정무경의 아들 정한수가 한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방 수령으로 나가 10년 넘게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35의 혈기왕성한 나이로 조정에 복귀해 중앙관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정한수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한수 돌아왔습니다. 정무경은 아들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한수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그새 더 의젓해졌구나. 아버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한수는 아버지가 교방청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정승을 지낸 명문가의 어른이 기생을 가까이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하인들에게 물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녁 교방청으로 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일패기생 매향이라는 여인과만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정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버님께서 환갑이 넘으신 나이에 기생과 어울리신다니. 그는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송구하오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교방청에 자주 드나드신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혹시 사실이옵니까? 정무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매향이라는 기생과 시를 논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다. 정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인정하시다니. 아버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옵니까? 3대가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고 조정의 신망이 두터운 명문가이옵니다. 그런데 기생과 어울리신다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옵니다. 명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 기생은 천한 신분이옵니다. 아무리 일패기생이라 해도 양반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이옵니다. 더구나 아버님 같은 어른께서 그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사옵니까? 정무경은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수야, 너는 매향을 모른다. 그 아이는 비록 신분은 천하나 학식과 인품은 어느 양반 못지 않다. 아버님, 그것은 아버님의 착각이옵니다. 기생은 아무리 시를 잘 짓고 거문고를 잘 탄들 천민일 뿐이옵니다. 내가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결코 만나지 않겠나이다. 저는 그런 천한 것들과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사옵니다. 부자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한수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고 정무경은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정한수는 아버지가 교방청에 가실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집안의 어른들과 친척들도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정판서 어르신이 환갑이 넘어 기생에게 빠지셨다더군. 아들이 지방에서 돌아왔는데도 그러신다니 걱정일세. 정한수의 부인도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정녕 기생과 어울리신다는 게 사실이옵니까? 그러하오. 내 마음이 어떻겠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집안의 명예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정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매향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교방청에서 가장 귀한 일패기생이라는 것, 시조와 가야금에 뛰어나다는 것, 왕족들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수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기생은 기생일 뿐이었습니다. 저 여인만 없다면 아버님께서 정신을 차리실 텐데 정한수의 마음속에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매향은 정무경을 통해 그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무경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매향, 내 아들 한수가 돌아왔소. 지방에서 10년 넘게 선정을 베풀고 왔다오.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하지만 매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패기생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양반들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무경과의 인연은 그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양반을 만났습니다. 시를 논하고 학문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들이 돌아온 이상 자신과 정무경의 관계를 반기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양반 자제들 중에는 아버지가 기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문가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매향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일패기생으로 존경받고 있지만 결국 천민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를 짓고 거문고를 타는 기생, 양반들의 흥을 돋우는 천민. 아무리 학식이 깊어도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매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무경과의 만남이 자신에게는 행복이었지만 그분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무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매향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방청 앞에 정한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매향은 그날 교방청 마루에서 다른 기생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방청 문이 벌컥 열리며 위험 있는 차림의 양반이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일패 기생 매향이 누구냐? 매향은 그 목소리의 차가움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패 기생으로서의 품위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제가 매향이옵니다. 누구신지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나는 정무경의 아들 정한수다. 그 순간 매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매향은 더욱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도련님이시군요. 평소 어르신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뵙고 싶었사옵니다. 정한수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주제의 도련님이라니. 건방지구나. 매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방청의 다른 기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일패 기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지만 정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아느냐? 어르신께서 베푸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은혜?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물을 갈취한 주제에 은혜라고 하는구나. 매향은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단 한 번도 어르신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사옵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것들은 모두 어르신의 뜻이었사옵니다. 닥쳐라. 기생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모두 양반들을 유혹해서 재물을 뜯어내는 것들이 아니냐. 정한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패 기생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비록 천한 기생이옵니다. 하지만 제게도 자존심이 있사옵니다. 어르신과 저의 관계를 모욕하시는 것은 어르신을 모욕하시는 것과 같사옵니다. 정한수는 매향의 당당한 눈빛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개 기생이 자신에게 대들다니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감히 기생 주제에 나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당장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라. 죄송하오나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찾으신다면 저는 일패 기생으로서 예를 갖춰 모실 뿐이옵니다. 이 인연이 정말. 정한수가 손을 들어 매향을 치려는 순간 교방청 기생 선생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날이 안 되옵니다. 일패 기생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몸이옵니다. 함부로 손을 대시면 큰 문제가 되옵니다. 정한수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할 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패 기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분을 사기며 뒤돌아섰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정한수가 교방청을 나가자 매향은 그제야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무경이 평소처럼 매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향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매향, 무슨 일이 있었소? 매향은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정한수의 방문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무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수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어르신, 도련님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버님께서 기생과 어울리시는 것을 좋게 볼 아들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대에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단 말이오. 정무경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한수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매향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두 들었다. 어찌 그런 무례를 범할 수 있느냐? 무례요? 아버님께서 기생 따위와 어울리시는 것이 무례한 것이옵니다. 한수야,
나는 내가 이렇게 편협한 사람인 줄 몰랐다. 저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완고하신 줄 몰랐사옵니다. 부자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정한수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기생과의 관계를 끊으시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의 아들로 살 수 없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집을 나가겠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정무경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하여라. 하지만 나는 매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한수는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친척 집에 머물며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무경은 여전히 매양을 만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양 전체가 정무경 부자의 다툼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정판서 집안에 큰 소동이 났다더군. 아들이 집을 나갔다지 않나 모두 기생 때문이라던데. 정한수는 창피함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보면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정무경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한수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교방청으로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조정의 동료들은 그를 보면 애써 모른 척했지만 뒤에서는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정도령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지. 아버지가 기생에게 빠져 아들을 내쫓았다더군. 명문가가 이 지경이 되다니. 정한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정한수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무경은 피곤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느냐? 아버님, 집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문이 몰락하옵니다. 가문? 가문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아버님, 우리는 3대가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명문가이옵니다. 선조들께서 쌓아온 명예를 어찌 기생 하나 때문에 더럽힐 수 있사옵니까? 정무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수야, 너는 정말 매양을 모른다. 그 아이가 얼마나 학식이 깊은지, 얼마나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운지.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기생은 기생이옵니다. 신분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신분?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느냐? 그렇사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이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천민은 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옵니다. 정무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수야, 나는 내가 이렇게 완고한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편협하게 세상을 보는 줄 몰랐다. 저는 옳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옵니다. 옳은 것?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 옳은 것이냐? 부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한수가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기에 아버님께서는 그 기생에게 홀리신 것 같사옵니다.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무엇이라? 내가 홀렸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환갑이 넘은 어른께서 기생 따위에게 이렇게 빠지실 수 있사옵니까? 정무경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옵니다. 나를 위해서? 너는 너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버님,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정무경이 소리쳤습니다. 정한수는 분노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오, 좋사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는 영영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정한수는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매향에 대한 증오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푸념했습니다.
저 기생년만 없다면 아버님께서 돌아오실 텐데 친구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말게. 일패기생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네. 알고 있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만 그래도 법도가 있는 법이네. 일패기생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몸이라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대로 아버지가 기생에게 빠져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한수의 처지가 안타까웠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정한수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며칠 뒤 정한수는 다시 교방청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매향이 어떤 여자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매향이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무경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현이 내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의 가슴 속에서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 정한수는 교방청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매양이 아버지가 마련해준 별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전현이 내 아버지를 혹했구나. 전현만 없다면. 정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리,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돌아보니 행색이 남루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물러가거라. 나는 아무 일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사온데요. 혹시 기생과 관련된 일이옵니까? 정한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한양이 좁습니다. 정판서님 부자의 일은 모르는 이가 없사옵니다. 남루한 사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나리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교방청 근처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기생들의 일정도 잘 알고 있지요. 만약 나리께서 원하신다면 저 매향이라는 기생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사옵니다. 정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복수심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떻게 말이냐? 매향이 내일 밤 혼자 저 별채에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를 노리면 되옵니다. 내가 직접? 아니옵니다. 제가 몇 사람을 구해서 저 별채에 불을 지르겠사옵니다. 기생이 놀라서 도망치는 와중에 조금 다치기라도 한다면 더 이상 나리 아버님을 유혹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정한수의 마음속에서 양심과 복수심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수심이 이겼습니다. 좋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이옵니다. 그저 겁을 주는 정도만 할 것이옵니다. 정한수는 남루한 사내에게 은자를 건넸습니다. 사내는 돈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매향은 별채에서 홀로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무경은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오지 못했습니다. 매향은 홀로 음악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검은고줄을 튕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슬픔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한수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행복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매향이 문을 열자 별채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매향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매향은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정무경이 선물한 서책들과 악기들이 모두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무경이 직접 필사해준 시집도 있었고 중국에서 구해온 귀한 검은고도 있었습니다. 매향은 눈물을 흘리며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건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무경의 정성이 담긴 선물들이 타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정한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기생은 더 이상 아버지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면서 옆집으로까지 옮겨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어서 피하시오. 정한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건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매양을 겁주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급히 사람들을 도우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정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공포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때 정무경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매양의 별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매양, 매양이 어디 있느냐? 정무경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안 되옵니다. 위험하옵니다. 놓아라. 매양이 안에 있다. 정무경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정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매양을 걱정하시다니. 그때 매양이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정무경은 급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매양, 다치지는 않았소? 저는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주신 물건들이 모두. 매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무경은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물건은 다시 구하면 돼요. 그대가 무사하니 다행이요. 내가 그대를 잃을 뻔했소. 정무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정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양을 단순히 기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불은 결국 포졸들이 와서 겨우 껐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크게 다친 것은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컸습니다. 포교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불이 어떻게 난 것이오? 매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갑자기 뒤편에서 불이 났사옵니다. 포교는 현장을 조사하며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누군가 일부러 지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라 방화요. 포교의 선언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일패기생의 별채에 불을 지른단 말인가. 포교는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정한수가 남노한 사내에게 돈을 준 것을 본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보았사옵니다. 정도령께서 수상한 사내에게 은자를 건네는 것을. 포교는 즉시 정한수를 체포했습니다. 정한수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무경은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한수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는 급히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정한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한수야,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저는 그저 저 기생을 겁주려 했을 뿐이옵니다. 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사옵니다. 정무경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정무경은 포교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아들 용서해 주시오. 이 늙은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하지만 포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판서님, 이건 제 권한 밖의 일이옵니다. 일패기생의 별채를 불태운 것은 중죄이옵니다. 조정에 보고해야 하옵니다. 소식은 곧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문가의 아들이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이유가 아버지와 기생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임금은 정무경을 불러들였습니다. 경이 어찌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 정무경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상, 모두 신의 잘못이옵니다.
경의 아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는 중죄인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오. 성상,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소서. 이 늙은 신이 평생 나라를 섬긴 공을 생각하시어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의 충성은 알고 있소. 하지만 법은 법이오. 다만 경의 공을 생각하여 형을 감하겠소. 아들은 귀양을 보내고 경은 관직을 삭탈하겠소. 정무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정한수는 먼 섬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수야,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해시키지 못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사옵니다.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무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수야, 귀양지에서 건강 조심하거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예, 아버님. 정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정무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양은 모든 소식을 듣고 정무경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무슨 소리요? 그대 잘못이 아니요. 제가 어르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옵니다. 정무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대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소. 그대는 내 인생의 빛이었소. 어르신, 다만 내가 아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요. 매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무경은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매향, 나는 이제 늙었소. 관직도 잃었고 아들도 귀양을 갔소. 이제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소.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사옵니다. 고마워요, 매양.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무경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매향, 나는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조정에 청하여 그대를 기적에서 빼내고자 하오. 그리고 양인의 신분을 주고 싶소. 매향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생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기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일이 가능하옵니까? 나는 비록 관직을 잃었지만 평생 나라를 섬긴 공이 있소. 그 공으로 마지막 청을 하려 하오. 정무경은 정말로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평생 공적을 내세워 매향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기생을 함부로 양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정무경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의 평생 충성을 생각하여 허락하노라. 매향을 기적에서 빼고 양인으로 삼으라. 매향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무경은 그녀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을 주었습니다. 매향, 이제 그대는 자유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소. 어르신, 저는 어르신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나는 이제 늙은 몸이요. 그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오. 매향은 눈물을 흘리며 정무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없으신 삶은 의미가 없사옵니다. 정무경은 매향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매향, 우리는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소. 하지만 마음만은 하나였소. 예, 어르신. 그 후 매향은 자유의 몸으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무경은 종종 그녀를 찾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기생과 양반의 관계가 아니라 두 친구로서 만났습니다. 3년 뒤 정한수가 귀양에서 풀려났습니다. 임금의 은혜로 형기가 단축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깊이 사죄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한수야, 돌아와서 반갑구나. 아버님, 제가 매향 낭자를 만나 사과드리고 싶사옵니다. 정무경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예, 제가 너무 편협했사옵니다. 신부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정한수는 매양을 찾아가 깊이 사죄했습니다. 매양은 그를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이제 모두 잊으시지요. 감사하옵니다. 낭자. 정한수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됨됨이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경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한수야, 네가 드디어 진정한 선비가 되었구나. 모두 아버님 덕분이옵니다. 세월이 흘러 정무경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아들 정한수와 매향이었습니다. 정무경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수야, 매향을 부탁한다. 그녀는 나에게 인생의 빛이었다. 예, 아버님, 매향, 그대 덕분에 내 말년이 행복했소. 고마웠소. 어르신, 저야말로 감사했사옵니다. 정무경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한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매향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녀를 누나처럼 대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돌보아 주었습니다. 매향은 정무경의 묘소를 자주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기생과 양반의 사랑도 아니고 부자의 갈등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우정에 대한 이야기로 신분의 벽은 높았지만 마음의 벽은 허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정한수는 그 후 조정에 복귀하여 훌륭한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것을. 매향은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정무경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정무경의 무덤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정한수가 직접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두 사람의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분은 달랐으나 마음은 하나였던 두 벗이 여기 잠들다. 한양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